망하는 장사 속에서 살아남는 장사 빵1이의 장사연구소입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영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 소자본 창업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엔 또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업종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가게를 접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이 상권에서 버틸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바꿔야 할까? 오늘은 소자본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C급 상권, 그 중에서도 김포 풍무동 상권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픈업과 마이프차를 켜서 이 동네 사장님들이 진짜 얼마를 쥐고 가는지 그 참담한 현실부터 확인하시죠. 2025년 12월 기준 이 상권에서 발생한 총 매출이 약 43억 원, 매장 수가 210개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매장 하나당 한 달에 평균 2,140만 원을 판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끔찍한 평균의 함정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상위 10%부터 20%까지의 매장들이 전체 매출 파일을 싹 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이 골목 안쪽 매장들의 70%부터 80%까지는 여전히 월 매출 1,500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넘기지 못하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 이런 매장들의 운영 상태 어떨까요? 뻔하죠. 사장님 혼자 다 하거나 알바 한 명이나 두 명 두고 운영을 하겠죠. 한가한 날은 알바생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속이 터져 나가고, 그나마 바쁜 날은 알바생이 문자로 오늘 못 나온다고 합니다. 사장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겨우 본인 인건비 가져가는데 그마저도 장사가 조금만 꺾이거나 하면 내 인건비는커녕 곧바로 적자로 꽂히는 거죠. 일할수록 골병만 들고 나 홀로 버티다 결국 무너지는 시스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 현실, 그 중에서도 C급 상권의 진짜 민낯입니다. 자, 이런 참담한 자영업 현실,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도 돈을 벌어가는 아이템은, 브랜드는 어떤 걸까요? 먼저 오늘 분석의 기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픈업, 마이프차 기준으로 월 매출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 이상, 그래야 사장님이 월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이하 매출 구조는 버티는 장사일 수는 있어도 오늘 영상에서 선택할 만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죽어나가는 이 폐허 속에서도 보란듯이 살아남아 돈을 버는 돌연변이 같은 매장들은 어떠한 매장들일까요? 자,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풍무동 CGV 인근에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매장들이 월 3천에서 5천만 원, 잘 나오는 곳은 월 6천에서 9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 상권에서 우리가 세운 기준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매장 중 11개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려 7개가 고깃집, 3개가 국밥집이었습니다. 왜 하필 고기와 국밥일까요? 유행하는 예쁜 카페의 마라탕, 탕후루, 저가한우 같은 트렌디한 것도 아니고 호프집 주점 같은 주류 브랜드도 아닙니다. 아파트 밀집형 주택가 상권에서 매출을 먹어주는 아이템은 바로 식사형 국밥과 회전형 고기집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놀란 것이 국밥집이 주택가 상권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밥집은 오피스가 많은 직장인들이 밀집한 여의도, 마곡, 강남 같은 상권에서만 아이템 경쟁력이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게 아니면 주차장이 넓은 대형 매장들인 경우만 살아남을 텐데 참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아이템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는데요. 그런데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행을 줄이고 쇼핑을 줄이고 카페를 줄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성격이 바뀝니다. 비싼 외식은 줄이고 일상 식사와 작은 보상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국밥과 고깃집입니다. 브랜드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메뉴가 유행해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맞습니다. 객단가가 높지 않고 회전이 빠르며 메뉴가 단순합니다. 이 매장들은 잘 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서 매출이 찍히는 매장들입니다. 불황에도 일상 식사와 작은 보상 소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존 방식 하나의 퍼즐은 완성했습니다. 즉, 불황일수록 아파트 밀집형 상권에서의 생존 아이템은 바로 식사와 고깃집입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많지 않냐? 포화 상태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리가 아는 상권에서 현재 경쟁이 겹치지 않는 업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피 터지는 레드오션이라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가가 아니라 그 진흙탕 속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남들을 뛰어넘고 일어설 그 경쟁력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템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장사의 승부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두 번째 퍼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이게 소자본으로 가능하냐? 즉, 대부분의 창업자들의 창업 예산인 1억 미만으로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최소한의 자금, 1억 미만의 자금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리모델링이 가능한 폐업한 식당을 찾거나 무권리로 나온 매장을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리금이 없는 공실을 찾아서 뼈대만 최소 비용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는 오픈 비용이 비싸지 않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본사를 찾으면 됩니다. 아니면 개인 브랜드로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기획과 세팅에 대한 수고로움은 디폴트입니다. 나는 기획도 인테리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백지에서 창조하지 마라. 살아남은 정답지를 베껴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혼자 위대한 브랜드를 창조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발품을 팔아야 하고 기획력이 부족하면 이미 이 지독한 C급 상권에서 소자본으로 살아남은 독종들의 공식을 철저하게 뜯어와야 합니다.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바르지 않고도 기어코 손님을 줄 세우는 매장들의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실 겁니다. 말은 쉬운데 당장 내가 들어가야 할 프랜차이즈가 어딘지, 개인 브랜드는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힌다. 맞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정답지 두 곳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는 죽어있던 가게를 시스템으로 살려낸 프랜차이즈, 다른 하나는 C급 입지를 아이디어 하나로 씹어먹은 개인 브랜드, 그리고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왔고 현재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다음 영상에서 그 견적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빵이리의 장사연구소는 이 참혹한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장사를 분석해서 자영업자분들한텐 희망이 되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망하는 장사 속에서 살아남는 장사 빵이리의 장사연구소였습니다.